김상도 찾았어. 어디? 인천 부두 쪽 컨테이너 하역일 한데 내일 아침 만나러 가자.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다시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잠들었겠지요. 모르는 채로 자신이 여전히 위험 속에 있다는 걸.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겁니다. 새벽 5시 준호와 민재는 인천 부두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며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작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한 인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상도라는 사람 여기서 일합니까? 인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빨간 헬멧 쓴 사람. 준호는 그쪽을 봤습니다. 남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상도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야위고 수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상도는 그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경찰임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김상도 씨? 준호가 명함을 꺼내려는 순간 김상도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야, 준호와 민재가 뒤를 쫓았습니다. 좁은 통로를 달렸습니다. 김상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찼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김상도가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컨테이너 위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상도는 모퉁이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얘기만 하려는 겁니다. 준호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김상도는 헐떡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알아. 강 부회장이 보냈지?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준호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상도는 명함을 보고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경찰. 7년 전 한강변 사고 기억합니까? 김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당신이 운전했습니다. 태산건설 법인 차량으로. 그건 왜 그 여자를 쫓았습니까? 왜 차를 들이받았습니까? 김상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강태준이 시켰습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김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증언하면 보호해드립니다. 보호요? 강 부회장한테서요? 불가능해요. 저 살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위험합니다. 여자가 살아있다고요? 김상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강에 떨어졌을 거라고. 확인했습니까? 김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차가 불타는 걸 보고 떠났어요. 살았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왜 그녀를 노렸습니까? 문서를 봤어요. 그 여자가 강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여자가 청소하다가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장부를 CCTV에 찍혔어요.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진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마 강 부회장이 처분했을 거예요. 사진은 그 여자 휴대폰에 있었을 겁니다. 사고 후엔 모르겠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십시오. 강태준이 한수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김상도는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SUV 2대가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김상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찾아냈어, 날. SUV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김상도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소용없어요. 강 부회장은 어디든 찾아내요.
믿으십시오. 준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김상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남자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총을 빼들었습니다. 경찰이다. 멈춰라. 남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서며 김상도를 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빨리 타. 민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김상도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남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공포탄을 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이 준호와 민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뒤에서 SUV들이 따라왔습니다. 빨리.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핸들을 돌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SUV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부두를 벗어나 도로로 나왔습니다. 새벽 교통량이 적었습니다. 민재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SUV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대가 옆으로 붙었습니다.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민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SUV가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서로 간다. 민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원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들이 나타났습니다. SUV들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9시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상도의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민재 그리고 상급자 2명이 배석했습니다. 김상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이 지시했습니다. 한수진을 없애라고.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들. 이름을 대십시오. 김상도는 몇 명의 이름을 댔습니다. 준호는 메모했습니다. 한수진이 촬영한 사진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사고 후 그녀의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 못 찾았습니까? 차가 완전히 불탔고 강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 그게 핵심 증거였습니다. 어디 있을까? 진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김상도는 강태준의 온갖 범죄를 털어놨습니다. 뇌물, 횡령, 공갈, 협박, 그리고 살인교사. 오후 1시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제 강태준을 잡을 수 있어. 증거가 더 필요해. 김상도 증언만으론 약해. 그럼 수진의 휴대폰을 찾아야 해. 사진이 있어야 해. 7년 전 휴대폰을 어떻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살아남았습니다. 휴대폰도 가지고 있었을까? 기억을 잃었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 윤지아를 만나러. 준호야. 위험해. 강태준이 움직이고 있어. 알아.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오후 4시 준호는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교문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불렀습니다. 윤지아 선생님.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준호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지훈이 아버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선 안 됐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갈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홍차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선생님, 7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죠? 대답해 주십시오. 기억 안 나요. 7년 전부터 제 기억은 없어요.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의 본명이 한수진입니까?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왜 그걸? 저는 형사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의 남편입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잔이 흔들렸습니다. 홍차가 조금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한수진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지훈의 어머니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윤지아예요. 당신을 처음 봤어요. 7년 전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지훈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지훈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억하면 됩니다.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위험합니다. 7년 전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아직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안전한 곳으로. 어디로요? 경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증인요? 무슨 7년 전 당신은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하나도. 혹시 7년 전 물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휴대폰이나.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만 입고 있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당신을 구했습니까? 모르는 할아버지였어요. 지나가다 강에서 저를 발견했대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사라지셨어요. 이름은? 몰라요. 연락처도 못 받았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수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익명으로. 그 병원이 어딥니까? 강원도 산골이었어요. 작은 병원. 거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석 달쯤 기억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안 돌아왔어요.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은 믿기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경찰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지훈이는 알고 있나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면 말하려고 합니다. 보고 싶어요. 제 아들을.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준호는 그녀를 경찰 안가로 데려갔습니다.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경비를 섰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학교는요? 병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7년 전과 관련된 꿈을 꾸신 적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꿔요.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꿈.
차가 불타는 꿈.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깨면 기억이 희미해져요. 천천히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단서라도 중요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서류 같은 게 보여요. 숫자들이 잔뜩 적힌. 어디서 봤습니까? 사무실 같은 곳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그 휴대폰은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거기까지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정말 당신 아내였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아내입니다.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쉬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훈이는요? 제가 돌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조금씩 기억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해. 강태준은 움직이고 있어. 서둘러야 해. 알아. 내일 영장 청구한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밤 10시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 와? 일이 좀 있었어. 저녁은 아직 너는? 은혜 할머니가 주신 거 먹었어. 준호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을 안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그냥 우리 지훈이 사랑해.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곧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고, 돌아왔다고. 다음 날 오전 준호는 검사실에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태준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김상도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약한데요.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살아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못한다면서요? 조금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이면 완전히 돌아올 겁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준은 거물입니다. 변호사 군단이 붙어 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시간을 주십시오. 증거를 찾겠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 물증을 확보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일주일 말미 받았어. 충분해. 충분하게 만들어야지. 두 사람은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준호는 안가로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복잡해요. 밤새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게. 진짜입니다. 다만 일부를 잊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었어요? 7년 전엔 준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밝았습니다. 늘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림은 좋아해요. 알고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더 말해줘요. 우리에 대해서.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지훈이 태어난 날, 행복했던 순간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좋은 삶이었네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기억도 없는데. 기억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됩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녁 7시 준호는 지훈을 데리고 안가로 왔습니다. 지훈은 이유도 모른 채 따라왔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잠깐 만날 사람이 있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지훈을 보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 지훈아, 수지는 무릎을 꿇고 지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손을 뻗어 지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 있어요? 지훈아. 할 말이 있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을 안았습니다. 지훈아, 이분이 내 엄마야. 지훈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죽었잖아. 아니야, 살아 계셨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무슨 소리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정말 엄마야? 응. 엄마야. 지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강원도 산골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7년 전 수진이 입원했던 곳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병원이었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7년 전 사고 환자 기억하십니까? 한수진. 아, 기억상실증 환자 기억하지요. 누가 데려왔습니까? 노인이었어요. 어부 같았어요. 강에서 떠내려오는 걸 발견했다고. 그분 연락처 있습니까? 없어요. 환자 두고 가셨어요. 돈도 안 받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환자 소지품은요? 없었어요. 옷만 입고 있었죠. 아, 잠깐. 원장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었어요. 옷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본인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환자가 돌아올까 봐요.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주인 거니까. 준호는 메모리 칩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메모리 칩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떴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장부 사진, 계좌 사진, 대화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비리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찾았어.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체포됐습니다. 준호와 민재가 직접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강태준은 침착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호는 메모리 칩을 보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이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강태준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교사, 횡령, 뇌물, 15년형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갔습니다. 강태준은 손을 휘둘렀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강태준이라고.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7년 전에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두려움 없이 끌어내십시오. 판사가 지시했습니다. 경위들이 강태준을 붙잡았습니다. 놔, 손 떼.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준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위들은 그를 법정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복도까지 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 변호사들이 항소할 거야.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패정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와 수지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두 사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모든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족으로. 준호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했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